Happy New Year.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기침을 할 거라서 ASMR보다도 조금 편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소리는 괜찮을까요? 지금 소리? 괜찮아요? 소리? 조금 너무 울리는 느낌은 없나요? 울리는 느낌? 울리는 느낌 그런 건 없을까? 기분이 이상해요. 기분이 왜 뭐가 이상한데요? 새해가 돼서 그런가? 일단은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2024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하루를 잘 보냈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2024년 1년 잘 보내셨는지 좀 아쉬웠던 것들, 미련이 남아있는 것들, 아니면은 좀 화나는 일들, 그런 것들 많을 텐데,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즐거웠던 거, 재밌던 거, 좋았던 거, 기뻤던 거, 다양한 감정들의 사건, 사고, 일들,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잠깐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안 좋아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고 있을 때가 있을 텐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잘 정리하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쉬는 시간처럼 2024년 잘 정리하고 새로 오는 2025년도 기운차게, 힘차게, 즐겁게 한번 보내봐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어제라고 해도 지금 한 15분 전이죠. 15분 전이랑 지금이랑 얼만큼 다른가요? 물론 나이가 달라지신 분들도 있겠죠. 생일이 12월 31일 혹은 1월 1일이신 분들은 나이가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365번 살아간다. 지난 하루가 365번 지내왔다. 그런 느낌으로 크게 바뀌고 싶다면 내일 다가오는 하루를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그렇게 보내보면은 2025년 원하는 자기의 모습대로 살게 되는 그런 날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여튼 2025년도 오늘 1월 1일도 화이팅! 화이팅! 잘 보내고 1월 1일 밤도 잘 잡아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맨날 보려다 잤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오, 감사합니다, 김우리님. 아마 그동안 좀 지치고 힘들 때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눈물이 보답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열심히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잘 한번 해봐요. 2024년도 금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2024년 1월 1일인가? 그때도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금방이에요, 크리스마스. 이 말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올해도 제가 이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 말을 2025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들으실 분 같이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기가 왔다 갔다 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저랑 같네요. 저도 지금 약봉투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약이 한 바가지야. 약 먹고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일단은 감기 걸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했는데 가슴에서 약간 울림 있죠. 가슴의 울림. 하니까 뭔가 가슴에서 욱신. 그게 폐에서 약간 가래 끓는 느낌, 목이 아니라 폐에서부터 그 느낌이 아주 미묘하게 드는 거예요. 생각이 났죠? 느낌이 쎄한데? 콜록? 약간 이런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폐에서는 가래가 끓는 느낌. 목이 아닌 폐에서. 근데 이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감기인가? 아니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토요일 점심 때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를 그냥 지내보내요. 그래서 토요일 점심 이후에는 병원을 못 가잖아요. 대부분 거의 모든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응급실이나 정말 특수한 한두 개 있는 병원 아닌 이상. 근데 또 그런 데는 엄청 비싸요. 한 5,000원 받는 거, 한 2만원 받는 느낌이랄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동네는 그런 병원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점심 지나고, 근데 또 이게 참 신기한 게, 점심시간 지나고, 밤 되기 전, 해 떨어질 때, 5시, 4시? 그쯤 되면은, 이게 또 괜찮아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착각인데, 감기 걸리는 거 초기 증상의 착각이 뭐냐면, 감기 증상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괜찮아져가지고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음날 아침부터 아픈 게 점점 심해져요. 첫날은 되게 괜찮은데 다음날부터가 본격적으로 엑셀 밟아가지고 아픈 이 그래프가 쭈루루루루루 이렇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일요일 밤에는 진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침할 때마다 아프고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고생했는데 월요일 날 병원을 갔는데 이게 웬걸? 열이 38.5도예요. 연말을 너무 따뜻하게 보냈어. 연말을 그렇게 따뜻하게 보낼 줄이야.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근한 연말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따뜻한 연말을 저는 바란 건 아닌데 스스로 따뜻한 연말을 보냈네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다음부터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따뜻한 연말 되세요. 따뜻한 대신에 포근한 연말. 진짜 따뜻한 연말 보내셨네요. 38.5도라는 따뜻한 연말 보냈죠. 그리고 댓글에 있었는데 허쉬 키세스 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먹방 ASMR 올려주시는 걸로 꿀잠 자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먹방 ASMR 풀 버전은 제가 금밤 보관함이라는 서브 채널에 올리고 있거든요. 한 2개 정도 올릴 게 좀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마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응급실 야간 할증 5만원, 주말 할증 150%라서 주말 야간에 가면 기본 10만원. 진짜. 주말에 가면 기본 7, 8만원 시작이라 많이 비싸긴 합니다. 거기에 약제비도 주말 야간 할증이 붙으니 더더욱 비싸죠. 맞아. 약제도 평일도 밤에 가면 비싼 게 있는데 그게 할증 붙어서 그런 거예요? 평일도? 그런 거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거는 월요일날 병원 가가지고 약 먹으니까 그날 밤부터는 확실히 몸살기가 많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좀 목은 아직 부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몸살기는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 월요일 아침이랑 일요일 저녁에는 진짜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기침할 때마다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두통. 그리고 온몸에서 누가 이렇게 쥐어짜는 것처럼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이게 근육통이라는 게 몸에서 열이 나가니까 그 열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열이 나면은 일단은 아프다는 게 근육통과 두통 이런 통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감기 때문에 병원 갔는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월요일 2시 반에 갔거든요, 정확히. 월요일 2시 반에 이비인후과 갔는데 제 대기번호가 42번이었어요. 50명까지 대기가 찍힌 것도 봤다니까요. 이비인후과 진찰을 봤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이. 전 독감 때 40도까지 올랐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40도는. 그 쇼츠 보다가 봤는데 체온계가 왜 42도? 43도까지밖에 없는 이유 그게 있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웃기다고 해야 되나 당연한데 그거를 하여튼 그 이유가 그 이상 체온이 올라가면 서서히 식기 때문이다. 이 말이 너무 약간 개그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이거를 모르는 내 모습이. 물론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42도까지밖에 없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100도까지 온도계는 100도도 있는데 왜 체온계는 42도까지밖에 없지? 체온계니까. 사람 몸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열이 38.5도 그냥 열이 2도만 올랐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40도? 42도? 그럼 진짜 큰일 나겠다.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쇼츠를 봤던 게 40도 이상 되면 사람이 신경계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신경계가 망가지는 게 40도 이상. 보통 신생아나 아기들을 위해서 42도까지고 성인은 40도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몸이 무너져 내리고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온도. 진짜요? 성인은 40도, 신생아는 42도.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성인도 40도 넘어가면은 진짜 막 이런 증상?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성으로 방송하시나요? 진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기침을 중간중간 할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켜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잔기침이라도 하면은 귀가 아프니까 이거 금방 나을 것 같은데 한 이틀 정도면은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요일 날짜 바뀌었으니까 수요일인데 금요일부터는 완전히 상태가 괜찮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ASMR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진성인데 너무 좋네요. 감기 오히려 좋아. 그치만 빨리 나아요. 감사합니다, 아니님. 요즘 감기랑 독감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도 진찰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독감 검사 받아보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독감이라고 해봐야 약 먹고 좀 괜찮아지면은 독감이나 감기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따로 독감 검사는 안 받았거든요. 뭐 지금 증상 보니까 거의 회복돼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독감 검사 받으면은 뭐가 달라지나? 잘 모르겠네. 독감 예방접종은 꼭 맞아야 해요. 독감은 타미플루라는 항생제 먹으면서 잡아야 하고 감기는 시간 지나면 낫는 거. 근데 독감이라는 나 이거 궁금해요.
독감이라는 명칭과 감기라는 명칭이 얼만큼 다른 건지 갑자기 궁금해진 게 감기, 독감, 차이 이게 궁금해졌네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감기라는 병명이 없다라는 거. 감기라는 병명이 없고 그냥 바이러스에 의해서 몸이 아픈 거고 그 증상이 뭐 기침, 콧물, 가래, 열까지 이런 거라고. 뭐 저도 이거 한 20대 중반까지는 감기라는 병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감기와 독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인 바이러스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는 약 200여 종이 넘는다. 이와 달리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으로 나뉘는데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A형과 B형이다. 특히 A형은 변이가 잘 일어나나 대유행 가능성이 많다. 변이가 잘 일어나 대유행 가능성, 말이고요. A형은 변이가 잘 일어나 대유행 가능성이 많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감기는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등에 의한 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무엇이냐? 이게 또 궁금한데 찾아보자. 서울대학교 병원. 인플루엔자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이다. 독감은 상부호흡계, 코, 목이나 하부호흡계, 폐를 침범하여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정신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 독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며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에 소규모로 유행되고 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중요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 제한된 발병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유행하게 되면 젊은 사람도 많이 사망할 수 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구별하고 있다.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르다. 즉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병이다. 오케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는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확실히 예전에도 저희 동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 어떤 알레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른다. 이렇게. 아니 이번에 갔을 때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감기 증상이 올라온 거다. 혹시 독감 검사해 보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바이러스냐 알레르기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걸 왜 얘기해 주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의를 읽어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원인이 되는 건데 그 원인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른다. 그거를 얘기하는 배경?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네요. 매년 독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은 WHO에서 회의를 통해서 올 한 해 유행할 것 같은 바이러스를 선정하고 백신을 만듭니다. 다들 3가, 4가 들어보셨을 텐데 3가는 3개, 3개, 4가는 4개에 대항하는 백신이에요. 3가?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3가, 4가 3가와 4가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로 예방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가지와 B형 바이러스 1가지를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백신입니다. 4가 백신은 A형과 B형 바이러스를 각각 2가지씩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2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재수 없으면 그래서 걸려요. 맞아. 진짜 그 감기나 뭐 몸이 아픈 거는 아무리 평소에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재수 없으면 걸리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잘했는데 왜 아프지? 뭐 자기 관리 잘했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운이다. 그것도 재수가 없었던 거다. 그럼 뭐 그러는 대로 납득하고 또 다른 걸 대비하면서 지나야죠. 수도권이라 다르군요. 저는 경상도라 3가, 4가라고 읽는데. 그래요? 3가, 4가, 3가, 4가 아닌가? 이 말투가 아닌가?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 잘 몰라요. 어디가 어떤 사투리인지. 이의 이승. 이의 이승은 그냥 이의 이승이라고 하는데.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이의 이승. 약간 좀 AI 같이 읽는다고 해야 되나? 서울은?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 AI 말투가 서울 말인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 이의 이승. 달라요. 이의 이승. 그럼 어떻게 이랑 이를 구분해요? 손으로 써가지고 구분해요. 사실 수학을 이승이라는 말을 쓰는 수학을 잘 안 해서 구분하는 상황이 없었어요. 이의 이승이라는 거를 언제 쓰지? 왜 쓰지? 이런 느낌. 저는 서울인데 그냥 이의 이승 이렇게 읽어요. 울산 사람인데 진짜 대박이에요.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런 거 진짜 되게 재밌어. 약간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다르게 말하는 거. 그게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어요? 어디지? 인스타그램인가?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봤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나요?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나요? 그쵸. 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라고 하고 아이, 어이. 근데 이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남자분께서 부부 같거든요. 커플이나 부부 같은데 여자분께서 남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에 이거 어떻게 읽어 했더니 남자분이 이거를 아내해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아니 이거를 아내해 여자분이 그러더니 또 다른 다음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읽어? 뭐 밖에 밖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보면서 빵 터졌는데 안에 바깥에 거기 영상에 나오는 여자분도 되게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기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 그러더니 남자분께서 이건 뭔 글자고 안에 애 짝대기 하나 안에 애 짝대기 하나 있는 거 아이가. 와, 그럼 또 뭐가 있죠? 이거 나오죠? 이거는 밖에 짝대기 하나.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그 피드에 한 번쯤은 뜰 수도 있거든요. 이거 너무 웃겨요. 이 영상. 여자분의 당황스러워하는 차분한데 빵 터질 것 같으면서도 웃기. 약간 이게 뭔 상황이지? 어이가 없으면서도 미묘한 그 반응이 있어요. 이게 너무 웃기고 남자분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당연히 이거 이렇게 읽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 저는 약간 요런 식의 그 영상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쇼츠에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좀 뭐랄까? 기안84님의 행동이 가끔씩 빵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람 살아가는데 되게 재밌는 요소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고 재밌고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약간 기안84님 스타일의 개그는 아닌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축복?
예능에서는 축복이라고 하죠. 근데 축복이 아니라 이게, 하여튼 그 말하는 게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 글씨는 좀 가리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왜 저래? 뭐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왜 이렇게 멍청해? 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본인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왜 이렇게 멍청한 짓 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행동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지잖아요? 혹은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룹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 되게 똑똑하다. 저 사람 되게, 배운 거 많고, 본받을 거 많다. 이런 무리에 가서는 본인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다름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서로 약간 심포니, 어우러지는 모습.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영상에도 보면은, 여자분이 남자한테 약간 당연하게 읽는 방법? 너무나 쉽게 읽는 방법이잖아요. 어이, 여이, 아이, 여이, 이게 쉽게 읽는 방법이잖아요. 다르게 알고 있는 남자분을 보면서 약간, 놀라운 모습과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재밌었고요, 그게. 연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 느낌. 그쵸? 약간 웹툰으로 보면은 일상툰인데, 일상툰이 저희 재밌게 보는 이유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자연스러움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존하는 인물이 그거를 연기하라고 하면은 또 그 재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찰 예능 같은 거가 뜬 이유가 의외성을 발견하거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 관찰 예능이 재밌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소재의 한계나 그런 다양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 우연치 않게 터지는 것도 있고, 관찰 예능은.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한다라는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이크가 좀 세팅이 다른 이유가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기침도 하고, 그래서 ASMR 목소리 톤이 아니라 이렇게 진성 목소리 톤으로 방송하고 있고, 오늘 2025년 1월 1일이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목표로 하는 것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내일 하루, 오늘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2025년 1년 올 한 해도 원하는 목표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이런 말도 좋은데 이 말을 더해드리고 싶어요. 내일 하루 그 목표의 300분의 1,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목표의 300분의 1만큼 작은 성공 하시길 바랄게요. 하루만큼의 성공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진짜 큰 성공은 숨 꾹 참고 100m 수영, 500m 수영하는 것처럼 숨 꾹 참고 수영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도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는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성공했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작은 성공을 누적해야 그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작은 성공을 누적시킨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작은 성공이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올해는 금연을 할 거야. 뭐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금연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담배를 안 피면 되잖아요. 그러면 365일 중에 하루 24시간만 담배를 안 피면 돼요. 24시간만 담배를 안 피면 올해 금연이라는 약속 목표를 클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오늘 1월 1일 오전 12시 57분 23시간 3분 이 정도만 담배를 안 피면 하루에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하루가 지나고 1월 2일이 됐어요. 또다시 하루 성공했어. 이제 다음 단계 24시간을 한 번 더 버티면 또 성공이야. 이런 것처럼 이게 어디든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 독서라고 할게요. 뭐 한 달에 책 몇 권 읽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뭐 몇 페이지 읽으면 돼? 뭐 하루에 100페이지, 50페이지 읽으면 돼? 매일 하루 50페이지 읽어보는 거예요. 50페이지 읽기. 만약에 그게 성공을 못했어. 다음날 100페이지를 읽으려고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그냥, 지난 날대로 그냥 그거는, 못한 걸로 찍고, 다음날 50을 해야지, 50이 아니라 100을 하려고 하면은, 50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쵸? 이게 사람이, 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자기 암시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도전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라기보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려다가 안 하고 계획했던 목표를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루 동안에 성공을 했고 하루 동안에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틀치에 성공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치에 성공을 하시면 돼요. 만약 하루치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아주 조금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그 전날의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하고 다음날 하루치만큼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래서 이 하루치만큼만 계속 누적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이 성공 확률을 계속 높여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목표치에 아주 근사치로 다가가게 되고 그 근사치만큼의 차이, 얼마 안 나는 차이는 큰 의미 없이 되게 작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실패한 하루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무리해서 전날 것까지 엎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사람이 피폐해지기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는 게 나는 하루치의 목표를 오늘 못했어? 그럼 다음날 전날치까지 해야 돼.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 하루치라는 게 내가 최대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이 분량에 꽉 채워서 넣은 건데 하루치라는 게 그거를 초과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금연을 하루에 24시간만 담배를 안 피면 되는데 25시간을 하루에 담배를 안 핀다고 생각을 해봐요. 1시간? 그게 돼? 물론 이거는 좀 잘못된 예시긴 한데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강한 색연필님 슈퍼챗 3,000개 감사합니다. 짧게 편지 써보았어요. 2024년 감사했습니다. 자러 가볼게요. 인스타 DM에 짧게 편지 써보았어요. 2024년 감사했습니다. 저도 2024년 감사했습니다. 2025년 올해에도 같이 재밌는 방송 제가 만들면서 저 없이도 밤에 잠 잘 수 있는 그런 일상 되게끔 그 전까지 재밌는 영상, 편안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매일 밤을 채워드리는 그런 채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침.
랜더, 왜 이렇게 말이 꼬여? 랜더스팬의 일상님, 해피 뉴 이어. 과가몰리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2일에 영상 하나 또 올릴 거거든요. 제가 전에 음력 생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한 게 있어요. 그거로 영상을 제가 올릴게요. 랜더스팬의 일상님, 슈퍼챗 1100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게, 한국은 새해가 2번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한국은 새해가 2번인 거.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새해가 있고, 또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도 새해인데, 이게 음력이 뭔지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볼게요. 음력. 일단 음력은 태음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루나 캘린더예요. 달의 운행을 바탕으로 하여 역법 체계이다. 역법? 우리가 흔히 음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에서는 룡력, 일본에서는 구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음력이죠. 단, 중국식 태양력이 아닌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의 총칭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음력으로 부른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태양은 모습이 일정하고 남중고도 정도만 변하는데 그 주기도 1년이라 변화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달은 날마다 모습이 변하고 그 주기도 30일 남짓이라 측정이 용이해 기준으로 삼기 좋다. 단점은 달의 운동이 지구의 기후와 따로 논다는 것이다. 즉, 달만 봐서는 농사를 언제 어떻게 지을지 바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기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태음태양력이 따로 생겼다. 태음태양력? 태음태양력은 태양의 겉보기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정해진 역법 체계인 태양력과 달의 운행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역법 체계인 태음력을 혼용한 역법 체계이다. 24절기.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헷갈리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하면 음력, 달을 기준으로 세는 캘린더다. 30일 주기죠, 정확히는. 30일 주기로, 정확히라기보다 대충 음력 15일이 보름달이 뜨고 그러는데, 제가 내일 올라가는 1월 2일에 올라가는 쇼츠에 이런 말을 해요. 제 생일이 음력 11월 16일인데 그 생일 전날 밤 12시가 딱 되면 생일이 되잖아요? 그때가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름달이 되면은 오늘 밤 12시 지나면 내 생일이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보름달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는 설날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 말한다고 했잖아요. 새해가 2번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음력 달력은 역사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가끔씩 궁금해. 우리나라가 양력을 공식 역법이라는 게 계속 나오네? 공식 역법으로 채택한 것은 1895년 갑오개혁 때였습니다. 1895년 11월 16일을 음력의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날을 1896년 1월 1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1895년 11월 16일 이전까지 우리 민족은 음력을 기준으로 연호와 날짜를 기산했습니다. 그런데 음력 역법에서 중요한 것은 연호입니다. 2012년과 같은 서력 연호가 음력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895년도 사실 당시 사람들은 을미년 혹은 고종 32년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고종이 정한 연호에 따라 개국 504년으로 표기했습니다. 누구의 머릿속에도 1895라는 숫자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1895년도까지는 아예 1895년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신기하네. 신기한데? 1895년. 너무 옛날 같아 보이는데도 100년 전, 130년 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로마의 역법 역시 음력이었습니다. 응? 진짜? 이건 잘 모르겠다. 천문학.
어쨌든 우리나라는 1896년부터 양력을 채택하고 이를 생활하여 표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1896년 이전에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때는 서력기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과서 편찬 기준이 1895년까지는 음력을 사용하고 1896년부터는 양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95년 11월 16일, 그러니까 1895년 11월 16일, 제 생일이 11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1895년 11월 16일 이전까지 음력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러니까 기억이 남네. 아, 역사 공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진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온 리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설날에 한 번 더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자는. 이게 제가 아까 음력, 설날, 한국은 새해가 2번이라고 했잖아요. 음력을 세는 이유, 음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보면 1895년 11월 16일까지 한국은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음력 명절이 있는 것 같아요. 추석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고 130년 전만 해도 음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130년 전 추석이나 설날이 음력인 이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재밌네. 찌노님은 일출 보러 가시나요? 갈까 한 3초 정도 생각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못 볼 것 같아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몸 상태가 막 좋지가 않거든요.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그때 아차산으로 첫 해를 보러 갔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1편 개봉했던 해였는데 그 해랑 그 다음 해인가? 그 해랑 그 전 해인가? 하여튼 그 닥터 스트레인지를 개봉했던 해에 일출 보러 갔었어요. 아차산으로. 뭐 좋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가서 그 해를 보는 풍경. 근데 그게 한 번은 좋아요. 두 번째부터는 그 감정이 절반으로 깎이더라고요. 그 일출을 보는 게 좋긴 한데 일출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일출을 볼 때는 그 감정이 절반으로 깎인다라는 거. 연속해서 그 2년 동안 일출 보러 연속으로 갔었는데 절반으로 깎이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다음 연도는 안 봐도 되겠는데? 이게 경험이 쌓이면 감정이 슴슴해진다라는 게 확실히 있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들고 피곤하고 했던 경험을 또 하려니까 약간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게 있지. 막상 보면 또 좋아요. 해돋이 가면 막상 할 게 없어서 좀 지루하던데요. 그쵸? 약간 그게 30분 동안 멍 때리기거든요. 평소에 멍 때리기를 하면은 그 해돋이 구경 좋은 것 같아요. 노이즈는 하늘 보면서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 구경 이렇게 하는 거 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춥지 않은 날, 추운 날도 괜찮으니까 밖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멍 때린 적. 그거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뭐 20분, 10분 보낼 수 있다. 괜찮네. 이렇게 잠깐 멍 때리기. 앉아서 쉬기 좋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좀 멍 때리기가 되면은 아침에 일출 보는 거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잘할 게 있나요? 그냥 하는 거지. 일출 보는 게 익사이팅하고 뭐 다양하게 뭐 할 게 있고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멍 때리다가 올 한 해 잘해야지 매년 하는 20년 넘게 해오던 생각 뭐 똑같아요. 대신 조금 더 에너지 충전은 되죠. 나 이제부터 운동해서 살 뺄 거야. 헬스장 등록했어. 약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쓰는 그런
본인의 한 해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약간의 도움은 될 거예요.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출 보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해요. 일출 보려면 진짜 5시 혹은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5시 아니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일출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밖에서 30분 혹은 1시간 기다리는 일이 있어도 그때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동하다가 해 뜨면 그거만큼 허망한 적도 없어요. 약간 이동하다가 해가 뜨죠? 겁나 찝찝해요. 이럴 거면 잤지, 아니면 이럴 거면 더 일찍 나올 걸, 껄무새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한 해의 출발을 껄무새로 출발하니까 찝찝하거든요. 잘 걸, 더 일찍 나올 걸. 근데 사실 그거 의미 없는데 해 보러 가는 그 과정과 그 차가운 공기와 해를 보는 모습, 이게 약간의 만족감이 되는 건데, 중간에 해가 뜨면은 뭔가 미묘하게 찝찝한 느낌이 들어. 찝찝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오늘의 하루, 오늘의 해인데, 내일도 똑같이 저 해가 뜰 텐데, 내일 뜨는 해도 어제 떴던 해도 지금 뜨는 해도 같은 해인데,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욱 중요한 거고요. 저희 집이 주택 2층에 주거하고 있어서 일출을 창문 너머로 볼 수 있어요. 개꿀이다. 아니사델라님, 너무 좋은데요? 오늘 방송, 지금이 오전 2시 2분, 2025년 2시간 됐네요. 2025년 2시간 됐는데, 남은 2025년 1월 1일 24시간 중에 22시간이 남았는데, 22시간 남은 시간 좀 재밌게 놀다가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잘 보내고 2025년 한 해 모두 다 하시는 일 술술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풀리기 위해선 그만큼의 하루에 하나씩 하루의 목표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파이팅 되시고 파이팅 하시고 올 한 해도 금밤 되시고 2025년은 금밤을 넘어서 금밤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2024년 12월 금밤달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금밤 1월 1일 하루, 이 하루가 쌓여가지고 일주일 금밤주가 되시고, 이 한 주 쌓여가지고 셋째 주, 넷째 주 돼가지고 한 달이 꽉 차서 금밤달, 그렇게 1월, 2월, 6월, 7월, 10월, 11월, 12월까지 꽉 채워가지고 2025년도 금밤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